가족이요? 그게 뭔데요? 17살 민재는 법원 복도에서 차가운 벤치에 앉아 중얼거렸다. 어머니는 왼쪽 대기실에, 아버지는 오른쪽 대기실에 있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이제 남이 될 두 사람. 그날 이후 민재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 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로부터 10년 후 27살이 된 민재 앞에 나타난 한 여자와 그녀의 딸은 민재가 평생 피하려 했던 그 단어를 다시 마주하게 만들었다. 따르릉. 토요일 오후 3시 민재는 원룸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발신자 아버지. 손가락이 멈췄다. 아버지와의 마지막 통화가 언제였더라? 추석? 아니, 설날이었나? 1년에 두세 번 명절 때만 형식적으로 주고받는 안부. 그게 전부였다. 여보세요. 민재야.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다. 조금 더 부드러워진 것 같기도 하고 어딘가 조심스러운 것 같기도 했다. 시간 좀 내줄 수 있겠냐? 만나서 할 얘기가 있다. 민재는 창밖을 봤다.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다.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 하긴. 그냥 한번 보자. 홍대 쪽 괜찮냐? 이혼 후 아버지는 말을 아끼는 사람이 됐다. 감정도 표현도 연락도 모든 게 최소한으로 줄어들었다. 그런 아버지가 먼저 만나자고 했다는 건 뭔가 큰 일이 있다는 뜻이었다. 알겠어요. 카페 문을 밀고 들어서자 온기와 함께 원두향이 코끝을 스쳤다. 민재는 매장을 둘러봤다. 창가 쪽 눈 내리는 풍경이 보이는 자리에 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처음 보는 여자가 있었다. 민재의 발걸음이 느려졌다. 설마. 아버지가 손을 들어 민재를 불렀다. 민재는 천천히 다가가 그들 앞에 섰다. 민재야, 앉아라. 민재는 의자를 빼고 앉았다. 시선은 자연스럽게 여자에게로 향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단정한 옷차림에 차분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다. 억지로 환하게 웃거나 과하게 친절을 떨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여자가 먼저 인사했다. 저는 이정이라고 해요. 민재 씨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민재는 짧게 대답하고 아버지를 봤다. 아버지는 커피잔을 돌리며 말을 꺼냈다. 정희 씨는 내가 요즘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예상했던 말이었다. 하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 한쪽이 묘하게 무거워졌다. 아, 아버지도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는구나.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세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민재 씨, 제가 갑자기 나타나서 당황스러우시죠? 아니요. 괜찮아요.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꼭 민재 씨를 만나고 싶다고 하셔서 그 말에 민재는 다시 아버지를 봤다. 아버지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내 생각을 듣고 싶었다. 저요? 그래. 내가 괜찮다면. 민재는 잠시 생각했다. 솔직히 복잡했다. 부모님이 이혼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족이라는 말은 민재에게 무거운 단어였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을 보니 알 수 있었다. 아버지도 외로웠구나. 저는 괜찮아요. 정희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요? 네.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돼요. 그 순간 아버지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다. 정희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요, 민재 씨.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저에게는 딸이 있어요. 민재의 손이 멈췄다. 26살이고 지금 회사 다니고 있어요. 이름은 서윤이에요. 아,
괜찮으시죠?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묘한 감정이 스쳐갔다. 서윤이라. 일주일 후 민재는 다시 약속 장소로 나왔다. 이번에는 네 명이 함께 저녁을 먹기로 한 날이었다. 아버지, 정희, 그리고 그녀의 딸 서윤. 식당에 먼저 도착한 건 민재였다. 얼마 후 아버지와 정희가 들어왔고 테이블에 앉아 메뉴판을 보고 있을 때였다. 어머, 유나 왔다? 정희가 손을 흔들었다. 민재는 고개를 들었다. 입구에서 긴 코트를 벗고 있는 여자가 보였다. 검은색 터틀넥에 청바지,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눈빛이 강하네. 서윤은 천천히 다가와 의자를 빼고 앉았다. 안녕하세요. 서윤이에요. 안녕하세요. 민재입니다. 짧은 인사 후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정희가 분위기를 풀려는 듯 밝게 말했다. 우리 윤이 평소엔 말 많은데 오늘 긴장했나 봐. 엄마. 서윤이 조용히 정희를 쳐다봤다. 그 눈빛에는 그만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민재는 속으로 웃었다. 나랑 비슷하네. 식사가 시작되고 대화가 오갔다. 아버지와 정희는 서로를 배려하며 음식을 나눠 먹었고 민재와 서윤은 조용히 각자의 접시에만 집중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둘 사이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정희가 물었다. 유나, 민재 씨한테 회사 얘기 좀 해줘. 같은 또래니까 얘기 잘 통할 거야. 회사요? 서윤이 민재를 봤다. 저 광고 회사 다녀요. 민재 씨는요? IT 쪽이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또 침묵. 하지만 이상하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화제를 바꿨다. 민재, 너 요즘 취미 뭐 하냐? 책 읽어요. 그 말에 서윤이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다. 무슨 책 읽으세요? 주로 소설이요. 최근엔 김영하 작가 책 읽었어요. 서윤의 눈이 반짝였다. 저도 그 작가 좋아해요. 진짜요? 네. 살인자의 기억법 재밌게 읽었어요. 저도요. 그렇게 대화가 트였다. 책 얘기가 나오자 둘은 자연스럽게 말을 주고받았다. 좋아하는 작가, 인상 깊었던 구절, 최근에 본 영화까지. 정희와 아버지는 흐뭇하게 그 모습을 지켜봤다. 식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다. 눈은 그쳤지만 바람이 차가웠다. 민재 씨, 서윤이 먼저 말을 걸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책 얘기 더 하고 싶어요.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날 밤 민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서윤,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네. 그 후로 민재와 서윤은 자주 만났다. 처음엔 아버지와 정희의 만남에 끼어 어쩔 수 없이 함께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둘만의 약속이 생겼다. 민재 씨, 이번 주 토요일 시간 돼요? 네, 괜찮아요. 그럼 홍대에서 봐요. 새로 생긴 카페 가보고 싶어요. 토요일 민재는 약속 장소로 향했다. 카페 안에는 서윤이 이미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늦었어요? 아니요, 제가 일찍 왔어요. 민재는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봤다. 뭐 마실래요? 저는 아메리카노요. 주문을 하고 커피가 나왔다. 서윤이 책을 덮으며 말했다. 민재 씨는 평소에 뭐 하면서 시간 보내요? 집에 있거나, 가끔 산책하거나, 친구들이랑은 안 만나요? 그렇게 많이는.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사람 만나는 게 좀 피곤해요. 맞아요. 저도요. 둘은 잠시 웃었다. 그리고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재 씨,
부모님 이혼하셨다고 들었어요. 민재의 손이 멈췄다. 네, 힘드셨겠어요. 서윤 씨도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중학교 때 부모님 이혼하셨어요. 엄마랑 살았죠. 저는 아버지랑 살았어요. 그랬구나. 둘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보통 이런 얘기를 하면 분위기가 무거워지는데 서윤과 나눌 땐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편했다. 서윤이 말했다. 가족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한 집에 산다고 가족이 되는 것도 아니고 피가 섞였다고 가족인 것도 아니고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전 가족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요. 둘은 눈을 마주쳤다. 그 순간 민재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이 사람, 나랑 똑같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민재와 서윤의 만남은 더 잦아졌다. 카페에서, 공원에서, 서점에서 둘은 말없이 걷기도 하고 책을 나눠 읽기도 하고 가끔은 그냥 같은 공간에 앉아 각자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어느 봄날 한강 공원 벤치에 앉아 있을 때였다. 민재 씨, 응? 우리 친구 맞죠?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그럼 친구로만 남을 수 있을까요? 민재의 심장이 뛰었다. 무슨 말이에요? 서윤은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 요즘 이상해요. 뭐가요? 민재 씨 생각이 자꾸 나요. 하루에도 몇 번씩. 민재는 말을 잇지 못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민재 씨한테 문자 보내고 싶고 뭐 먹을 때도 민재 씨는 지금 뭐 먹고 있을까 생각하고. 서윤 씨, 이상하죠? 우리 그냥 친구인데. 민재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도 그래요. 네, 저도 서윤 씨 생각 많이 해요. 매일. 서윤이 민재를 봤다. 진짜요? 네. 둘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서윤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우리 부모님이 결혼하면 우린 남매가 되잖아요. 민재의 얼굴이 굳었다. 아, 의붓남매. 서윤이 쓴웃음을 지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만나지 말 걸 그랬어요. 민재는 주먹을 쥐었다. 아직 결혼 안 했잖아요. 곧 하실 거예요.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린 어떻게 해요? 계속 이렇게 좋아하면서 남매로 살아야 해요? 민재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민재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서윤도 마찬가지였다. 둘은 연락을 피했다. 하지만 마음은 더 간절해졌다. 어느 날 밤 민재는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켰다 껐다를 반복했다. 전화할까? 말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민재는 재빨리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민재 씨. 서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못 참겠어요. 뭐가요? 민재 씨 안 보는 거 못 참겠어요. 민재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저도요. 그럼 어떡해요? 만나요. 지금요? 네. 지금 당장. 한강공원 밤 11시. 민재와 서윤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바람이 불었고 강물 소리가 들렸다. 서윤이 먼저 말했다.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네. 세상 사람들이 욕할 거예요. 알아요. 그래도 서윤이 민재를 봤다. 그래도 전 민재 씨가 좋아요. 민재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저도요. 서윤 씨, 정말 좋아요.
그럼 어떡해요? 모르겠어요. 둘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민재가 조용히 말했다. 포기할 수 없어요. 네, 서윤 씨를. 전 포기할 수 없어요. 서윤의 눈가가 붉어졌다. 저도요. 그럼 방법을 찾아봐요. 무슨 방법이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찾아봐요. 며칠 후 민재는 아버지를 만났다. 아버지, 왜 그러냐? 무슨 일 있냐?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정혜 씨랑 언제 결혼하실 거예요? 아버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궁금해서요. 다음 달쯤 생각하고 있다. 왜? 민재는 주먹을 쥐었다. 아버지, 전 서윤이가 좋아요. 뭐,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해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다. 민재야, 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진심이에요. 그 애는 곧 내 여동생이 될 애야. 피 한 방울 안 섞였어요. 같이 자란 적도 없고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봐. 전 세상보다 서윤이가 더 중요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민재야, 이건 아니다. 왜요? 그냥 안 돼.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 민재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남들 눈치 보면서 사는 거 이제 지겨워요. 아버지도 정희 씨 만나 행복해 보였잖아요. 그건 다른 문제야. 똑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함께 있고 싶은 건 똑같다고요. 민재의 목소리가 커졌다. 아버지는 말없이 민재를 바라봤다. 같은 시각 서윤도 정희와 마주 앉아 있었다. 엄마, 왜 그래, 유나? 나 민재 씨 좋아해. 정희의 표정이 굳었다. 뭐라고? 사랑해요. 서윤아. 엄마, 나도 알아. 이상하다는 거.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정희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유나, 그 사람은 곧 내 오빠가 될 사람이야.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대요. 문제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 상관없어요. 유나,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넌 아직 몰라.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지. 알아요. 그래도 민재 씨 없는 인생은 의미가 없어요.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정희는 딸의 눈물을 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며칠 후 네 사람은 한자리에 모였다. 식탁 위에는 아무도 손대지 않은 음식들이 놓여 있었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민재가 그러더구나. 서윤이를 사랑한다고.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윤희도 그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다. 우리가 결혼 안 하면 되겠죠. 민재가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 그게 최선이야. 아니에요. 그건 아버지 인생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너희 둘을 생각하면 서윤이 끼어들었다. 아저씨, 저희 때문에 그러시면 안 돼요. 하지만 저희가 포기할게요. 민재가 서윤을 봤다. 서윤아, 민재 씨, 미안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부모님 행복이 더 중요해요. 우린 그냥 참아요. 민재는 주먹을 쥐었다. 난 못 참아. 민재 씨, 서윤이 없는 인생은 의미 없어. 난 못 살아. 그 순간 식탁은 조용해졌다.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법적으로는 정말 문제 없나요? 모두가 정희를 봤다. 제 친구가 변호사예요. 물어봤어요. 뭐래요?
혼인신고 가능하대요. 금지 조항 없대요. 아버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희 씨, 하지만 정겁나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우리 딸이 상처받을까봐 너무 겁나요. 서윤이 정희의 손을 잡았다. 엄마, 괜찮아요. 어떻게 괜찮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그래도 전 민재 씨랑 있는 게 더 행복해요. 민재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서윤이랑 있으면 세상 다 가진 것 같아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아버지, 저희가 잘못한 게 뭐예요? 사랑하는 게 잘못인가요? 서로 아끼는 게 죄예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아버지와 정희는 단둘이 남았다. 정희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윤희 얼굴 봤어요? 민재 씨 얘기할 때 봤습니다. 살아있더라고요. 처음으로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윤희는 이혼 이후로 감정 표현을 안 했어요. 항상 괜찮은 척, 강한 척 했죠. 그런 애가 처음으로 웃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도 그랬습니다. 이혼으로 한 번도 제대로 웃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서윤 씨 만나고 나서 달라졌어요. 아이들이 행복한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요? 정희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럼 우리가 지켜줘야죠. 네, 그래야겠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어머니가 장모, 아들이 사위래. 그게 말이 되냐? 요즘 세상 진짜 막장이다. 친척들이 전화를 걸어왔다. 형, 그게 정상이냐? 민재가 정신이 나갔어? 직장에서도 수군거림이 시작됐다. 서윤 씨, 오빠랑 결혼한대요. 헐, 진짜요? 의붓 오빠? 네. 완전 드라마 아니에요? 서윤은 화장실에서 그 대화를 우연히 듣고 말았다. 가슴이 무너졌다. 민재도 마찬가지였다. 클라이언트 미팅에서 대놓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다. 민재 씨 소문 들었는데 진짜예요? 네. 와, 대단하네요. 용기 있으시네. 비꼬는 튀었다. 민재는 주먹을 쥐었지만 참았다. 어느 날 밤 서윤이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재 씨, 목소리가 울고 있었다. 왜? 무슨 일 있어? 우리 그냥 포기하는 게 나을까요? 민재의 가슴이 철렁했다. 왜 갑자기 그래? 힘들어요. 사람들 시선이 너무 무거워요. 오늘도 회사에서 수군거리는 소리 들었어요. 제가 이상한 사람처럼. 민재는 눈을 감았다. 서윤아, 나도 힘들어. 네, 나도 매일 싸워. 사람들 시선이랑 편견이랑. 그럼, 그래도 포기 못해. 너 포기하면 내가 뭐가 남아? 서윤이 흐느꼈다. 미안해요. 제가 약해서. 아니야. 힘든 게 당연해. 근데 서윤아. 네. 우리 이미 많이 왔어. 여기서 포기하면 진짜 후회해. 조금만 더 버텨보자. 응? 서윤은 한참을 울다가 대답했다. 그래요. 조금만 더. 정희는 서윤의 방문 앞에 조용히 앉았다. 문 안에서 서윤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잘못한 걸까? 정희는 눈물을 닦았다. 내가 사랑한다고 재혼한다고 결정해서 윤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아닐까? 그때 문이 열렸다. 엄마. 서윤이 붉은 눈으로 정희를 봤다. 윤아,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정희는 일어나 서윤을 안았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무슨 소리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차라리 재혼 안 할 걸 그랬어. 서윤이 고개를 저었다. 엄마, 아니에요. 하지만 전 엄마가 행복한 거 보고 용기 냈어요. 뭐, 엄마가 아저씨 만나고 나서 달라졌잖아요. 웃고 노래 부르고 예뻐지고 정희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 모습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고. 유나, 그래서 민재 씨를 선택한 거예요. 엄마처럼 사랑하면서 살고 싶어서요. 정희는 딸을 꽉 안았다. 그래, 그래도 돼. 사랑해도 돼. 아버지가 민재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 시간 있냐? 같이 걷자. 다음 날 두 사람은 산책로를 걸었다. 한참을 말없이 걷다가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민재야. 네. 미안하다. 민재는 걸음을 멈췄다. 왜요? 내가 이혼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난 몰랐어. 아버지로서 잘못했다. 너한테 상처만 줬지. 민재는 눈가가 뜨거워졌다. 아버지, 그런데 넌 서윤이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 있잖아. 아니에요. 아니긴. 매일 싸우면서 사는 거 다 알아.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가 민재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라. 네. 넌 날 닮아서 한번 정한 건 끝까지 가는 성격이야. 서윤이를 정했으면 끝까지 가라. 민재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아버지, 아버지가 지켜줄게. 이번엔 몇 달이 흘렀다. 아버지와 정희는 조용히 혼인신고를 했다. 그리고 민재와 서윤도 같은 날, 같은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했다. 축하합니다. 공무원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서류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민재와 서윤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우리 결혼했네. 응, 했어.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행복하게. 결혼식은 작은 예식장에서 열렸다. 하객은 많지 않았다. 가까운 친구 몇 명, 이해해주는 친척 몇 명.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아버지와 정희가 먼저 입장했다. 그리고 민재와 서윤이 뒤따라 들어왔다. 사람들은 조용히 박수를 쳤다. 사회자가 말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두 쌍의 커플이 함께 새로운 가족이 됩니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민재는 서윤의 손을 꼭 잡았다. 서윤이 속삭였다. 떨려. 나도. 그래도 행복해. 나도. 서약이 끝나고 두 쌍은 서로를 바라봤다. 아버지와 정희는 부부가 되었고 민재와 서윤도 부부가 되었다. 이상한 가족 구조였지만 그 누구도 불행해 보이지 않았다. 신혼집에 도착한 민재와 서윤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진짜 결혼했네. 응, 믿기지 않아. 나도. 둘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왜 웃어? 그냥 우리 진짜 별난 커플인 것 같아서. 맞아. 누가 믿겠어. 이런 스토리. 서윤이 민재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오빠, 응? 후회 안 해? 하나도. 진짜? 응. 너랑 결혼한 거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야. 서윤은 눈물을 흘렸다. 나도. 1년이 지났다. 민재와 서윤은 여전히 행복했다. 물론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은 있었다. 저 부부, 그 유명한 부부 아니야? 맞아. 어머니가 장모인. 헐, 진짜 특이하다. 하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어느 날 서윤이 민재에게 말했다. 오빠, 나 말 있어. 뭔데? 우리 아기 생겼어. 민재의 눈이 커졌다. 진짜? 응. 민재는 서윤을 꽉 안았다. 고마워.
뭐가? 나한테 와줘서, 나랑 가족 돼줘서. 서윤도 민재를 안았다. 나야말로. 몇 년이 흘렀다. 민재와 서윤의 집에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아버지와 정희는 주말마다 찾아와 손주를 봐줬다. 할아버지, 오, 우리 강이 왔네. 할머니도, 그래, 할머니도 왔지. 민재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다. 가족이구나. 한때는 믿지 않았던 그 단어. 이제는 가장 소중한 단어가 되었다. 서윤이 민재 옆에 섰다. 뭐 생각해? 그냥 행복하다고. 나도. 우리 진짜 별난 가족이지? 응. 근데 그게 뭐 어때? 행복하면 됐지. 민재는 서윤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창밖을 봤다. 햇살이 눈부셨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울 때도 있지만 민재는 알았다. 진짜 가족은 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선택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서윤아. 응? 사랑해. 나도. 그렇게 이상한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이 이야기는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 법, 전통? 아니면 서로를 선택하는 마음? 민재와 서윤, 그리고 그들의 부모는 세상의 시선보다 서로의 행복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옳았는지 그른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사랑은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진짜 용기는 남들이 뭐라 하든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라는 것.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